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후보들을 골라 유권자에게 추천하기로 했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운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막말과 몸싸움, 툭하면 장애로 뛰쳐나가는 의원들. 국민들에게 각인된 20대 국회의 모습은 쓸쓸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80일 넘게 국회 문을 닫기도 했고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뭉개며 의사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불리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제20대 국회에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당리당락 진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그렇게 자주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아무래도 좀 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바꿔보자며 한데 모였습니다. 21대 총선은 나라와 광주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00여 명의 시민들이 정치개혁 운동에 나선 겁니다. 총선 시민 모임은 먼저 좋은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들에게 10여 개의 정책 질의를 던진 뒤 이를 바탕으로 후보의 철학과 의지 등을 평가하기로 했고 병역과 납세 등 후보들의 신상 문제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도덕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 좋은 후보로 선정된 후보는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제정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유권자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후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권자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정당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만들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시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을, 시민이 바라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다음번 국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 가운데 청와대를 거친 인사들은 어떻게든 청와대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은 물론이고 전직 국회의원, 전직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인데 경선에서 이런 직함을 허용할지를 놓고 민주당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광주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 8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18개 선거구에 민주당 경선 경쟁률은 평균 2.7대 1이 넘습니다. 경선에는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가 50%나 반영되지만 경선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니 노무현 정부 청와대니 이런 것만 앞세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 후보님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력을 대표 직함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광주 전남의 민심을 노려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직함만으로 경선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건 후보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함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설 명절을 전후해 공천심사관리위원회와 당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내려질 예정입니다. 대표 경력에 의한 여론이 현재 왜곡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현역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공천 절차를 앞당겨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그동안 광주시 체육회장은 시장이 맡아왔는데 회장직을 민간에 넘기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광주에서도 모레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 민선회장 선거가 불공정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주말,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여론조사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명의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설문 항목에 후보들의 나이를 넣었습니다. 기호 1번 전갑수 만 59세, 기호 2번 김창준 만 75세. 광주 생활체육회장 출신의 김창준 후보는 이 여론조사가 편파적이라며 체육회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대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누가 이런 조사를 했는지 선관위가 밝혀내지 않으면 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 배구협회장을 지낸 전갑수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듯한 문제 제기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막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또 전문 체육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룰을 중시하기 때문에 선거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공방 속의 선거 판도는 전문 체육인과 생활 체육인, 두 집단의 표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두 체육인 단체를 통합했던 취지와는 정반대입니다. 게다가 정치적 독립을 위해 민선체육회장을 도입했지만 선거 과정은 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400억 원 안팎의 예산 집행권과 체육회 인사권을 행사하는 광주시 체육회장은 대의원 310명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가 선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서 말썽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시 풍암동의 한 건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 여성 나체 그림에 국토부 장관과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현수막은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무소속의 41살 정모 씨가 게시한 것으로 신고를 받은 광주시가 철거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경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숨진 남편의 시신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내연남이 범행을 도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61살 김모 씨.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왔습니다. 그렇게 살갑게 살진 않았는데 그래도 특별히 뭐 그렇게 살인을 할 정도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봤거든요. 하지만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수 감식 결과 숨진 남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또 김 씨가 지난달 30일 동네 병원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경찰은 체격이 작은 김 씨가 범행 당일 남편의 국에 수면제를 타먹인 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와 내연 관계인 62살 유모 씨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간 유 씨는 목을 조를 때 쓴 노끈과 피 닦은 천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집에서 범행 도구가 담긴 봉투를 들고 나와 자신의 차에 실은 뒤 광주시 모처로 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남편에게 내연 관계가 알려진 뒤 자주 다퉜다는 김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남편에게 11억 원 정도의 건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완도에서 외국인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법 체류 외국인이었는데 최근 완도에서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에 외국어 안내판이 붙은 완도의 한 모텔. 어제 오후 3시쯤 이곳에 거주하던 41살 러시아 국적 여성 A씨가 같은 국적의 동거인 남성 36살 B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모텔에서 함께 살던 이들은 이성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4년 전 여행 비자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완도군에선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천지예요. 해떨어지면 지어줄 세상이에요. 쌍둥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12월 완도에서 러시아 국적 2인조 강도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고, 청산도에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불법 체류 신분인 이란 국적 여성을 속이고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려다 검거됐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보 위주로 하고, 왜냐면 워낙 우리가 가날법인가 강주 잔담을 전부 다 우리 강력 단속방이 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력 단속방 인원이 10명 안장이니까 10명 좀 넘으니까.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3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내일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지난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추가로 모집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33명이 원고로 참여해 미쓰비시 중공업 등 6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제기한 1차 집단소송에는 피해자 54명이 참여했고 현재 재판 기일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후임을 뽑는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공모에 12명이 지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 변호사와 감사원 간부, 시민활동가 등 모두 12명이 지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30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뒤 다음 달 중에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의 목포 선거구 후보의 지원을 예고하면서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해 투기 논란에서 불거졌던 박지원 의원과의 갈등을 언급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목포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